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이여정입니다. 자, 4월 9일 기준 2차 추경 진행사항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세 가지입니다. 안 위원장과 이제 코자총, 그러니까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총연합회가 만났습니다. 그 간담회 얘기랑, 두 번째로는 이제 예산안에 따른 이제 방역지원금이라든지 지원금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될지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잡아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후원해주신 그 후원금을 공개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오늘 이슈죠. 안 위원장과 코자총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안 위원장은요, 오늘입니다. 9일 오후 2시에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총연합회 코자총, 일명 코자총 관계자들과 30분간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의미는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거랑 겸직을 하고 있죠.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여기가 이제 추경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의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오늘 만난 겁니다. 자, 인수위에서는요, 간담회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특별한 얘기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 원론적인 얘기만 했어요. 뭐예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온전한 손실보상안 수립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만 했습니다. 뭐 특별한 얘기는 나오진 않았어요. 끝나고. 그런데 이제 단체 측, 연합회 측의 목소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단체 측은 간담회에서 5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통한 손실보상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보편적인 지원보다 피해가 있는 곳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다라고 해서 오늘 YTN 뉴스에서 꼭지가 이랬습니다. 꼭지가 안 자영업자 단체와 간담회, 그러면 선택과 집중해달라. 이 선택과 집중은 이제 단체 측에서 얘기한 거겠죠. 사실 여기 봤을 때 저는 좀 의미를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코자총에서 요구했던 이 선택과 집중이 과연 뭘까? 물론 관계자가 저는 아니기 때문에 자칫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가 있는 곳에 대한 선별 지원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선별 지원,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그럼 이게 가능할까? 선별 지원이 과연 가능할까? 피해가 있는 곳에 집중 지원인데, 사실 피해를 입은 곳에 선택과 집중이 지금까지 사실 제대로 파악될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왜냐면 아시겠지만은 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도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해내신 분도 많고요. 그죠? 그래서 과연 이 선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기사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좀 아쉬운 점은 방역지원금 얘기가 조금 물론 나왔겠죠. 뭐 저는 모르니까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조금 아쉽네요. 제 개인적 생각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그냥 그 보편적인 지원도 좋을 때가 있거든요. 방역지원금처럼. 방역지원금은 특징이 뭐죠? 정액제죠. 정액제. 정액제입니다. 딱 금액이 정해져 있죠. 300만 원. 그래서 이게 사실 보편적 지원에 해당이 되겠죠. 많은 대상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요랬으면 좋았을 걸. 물론 뭐 오늘 얘기는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또 코로나 피해를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얘기는 했을 거라고 보는데, 뭐 기사 보도만 보면 요런 점은 좀 아쉽다고 좀 느껴져요. 어떻게든 간에 근데 오해를 할 게 아니라, 오해를 할 필요가 없는 게 50조 원 규모는요, 뭐 보편적 지원 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50조 원 규모로 추경이 된다 그러면 보편 지원 다 돼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커버하고 남거든요, 사실. 그런 걸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그거를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 우리가 일단은 좀 과거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 과연 그 예산안에 따라서 얼만큼 지원금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거 한번 가이드라인을 볼 텐데, 보세요. 1차 방역지원금 기억나시죠? 우리 공문을 제가 그대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1차 방역지원 공문이에요.
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과 방역 활동 지원을 위해 이거 1차 방역지원금 얘기입니다. 12월 27일부터 3조 2천억 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게 얼마짜리였죠? 100만 원 지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320만 개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곱하기 100만 원 한 거예요. 그래서 3조 2천억이라는 예산이 나온 겁니다. 이것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12월 27일부터 이제 지급이 됐었어요. 이게 1차 방역 지원금이었죠. 정액제입니다. 정액제 100만 원 딱 주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대선이 앞두고 2022년 1차 추경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됐었습니다. 정부가. 요거는 확정된 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국회에 제출안이었어요. 정부가 짠 거. 뭐 이대로 됐죠, 사실. 이대로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는 2차 방역 지원금 정부가 계획을 했을 때에 9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왜 9조 6천억 원이냐면 대상자가 320만 개가 똑같았죠. 그죠? 1차 방역지원금 320만 개사, 2차 방역지원금 320만 개사. 그래서 아마 우리 여정팬님들 기억나시죠? 그때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을 때 제가 한번 정리해드렸죠. 요거 320만 개가 똑같기 때문에 1차 방역지원금 받으시는 분들은 그대로 2차 방역지원금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시나 그대로 됐죠. 그대로 돼서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구독자님들이 고맙다고 하셨죠. 사실 그러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320만 개가 똑같았었잖아요. 그죠? 1차 방역지원금 320만 개사, 2차 방역지원금도 320만 개사 이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300만 원이었잖아요. 2차 방역지원금. 그래서 곱한 거죠. 320만 개사 곱했더니 이제 9조 6천억이라는 돈이 나온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자, 1차 방역지원금은 이제 100만 원 줬고 2차 방역지원금 들어가는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을 이렇게 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 국회에 들어갔죠. 제출안에 들어가서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늘렸죠. 이거를 최종적으로 금액을 더 늘렸습니다. 어떻게 늘렸냐면 금액을 늘린 게 아니라 300만 원 그대로 갔죠. 그때 논란이 많았죠. 뭐 500만 원 주네, 뭐 얼마 주네 하다가 결국에는 정부 안대로 300만 원 가되 뭐를 늘려줬죠? 대상자를 늘려줬죠. 대상자를. 원래는 정부안은 320만 개사였는데 여기에서 332만 개사로 이제 늘어난 겁니다. 금액은 똑같고 그래서 지원 대상이 여기 보시면 더 있죠? 320만 개에서 332만 개사로 늘었어요. 어디가 늘어났냐면 여기입니다. 연매출 10억 원과 30억 사업체. 한마디로 매출액이 크신 분들.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 간이가세자. 그래서 12만 개사가 들어왔죠. 새로 들어와서 332만 개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10조 원이 된 거야. 확정적으로 10조 원 정도가.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요건 좀 더 설명드릴게요. 과거 지원금. 그럼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방역지원금으로 만약에 이번에 그 지원이 될 경우 그럼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걸 표로 정리해 본 겁니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자 320만 개사. 자, 100만 원 줬었어요. 그래서 예산안이 그때 3조 2천억 원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2차 방역지원금 332만 개사로 했죠. 최종적으로 300만 원씩 줬었어요. 그래서 예산안이 그때 9조 9,600억 원. 그래서 이제 10조 원 가량이 사상 최대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원금 중에서 이 10조 원 규모는 가장 컸었어요. 그럼 이제 3차 방역지원금이 문제겠죠. 이제 아마 이름이 아마 3차 방역지원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1차, 2차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름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3차 방역지원금을 부를게요. 자, 대상자가 문제인데 그대로 갈 수도 있고요. 더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만약에 1차, 2차 방역지원금, 3차 방역지원금 때 대상자가 2차 방역지원금 그대로 간다. 줄진 않을 거예요. 줄진 않을 겁니다. 대상자가 332만 개사보다는 줄진 않을 거예요. 줄면 큰일 나죠. 그래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는다. 그러면 332만 개사 곱하기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을 준다. 지금 이젠 왜 600만 원이죠? 그 전에 400만 원 줬으니까 플러스 600을 하면 1000만 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600만 원으로 준다 그러면 잘 보세요. 332만 개사 곱하기 600만 원. 그거 얼마냐면 19조 9,2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최소한 추경이 20조는 넘어가야 돼 일단. 자, 3차 방역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상자는 똑같고요. 대상자는 똑같고 만약에 1,000만 원을 준다. 1,000만 원을 준다. 왜? 기존 400만 원 말고 1,000만 원을 더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가능성이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33조 2천억 원이 돼요. 왜 제가 여기를 1,000만 원 넣냐면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뭐 공약대로 1,000만 원 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넣어본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 가지고는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1,0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얼마가 필요해요? 33조 2천억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힘든 거죠. 사실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뭐 나오면 좋은 거고. 자,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무작정 6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은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이거 보니까 좀 아시겠죠? 19조 9천억 원, 33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안이, 추경 예산안이. 이 손실보상도 봐야죠. 과거 1차 추경 때, 그러니까 2022년 1월이죠. 이때 손실보상금 예산이 1조 9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죠? 1조 9천억 원 정도가 예산이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더해보면, 그죠? 소상공인 지원금만 봐도 600만 원을 만약에 방역지원금이 간다? 그럼 최소 22조 원은 넘어요, 예산이. 1,000만 원으로 간다? 최소 35조 원은 넘어야 됩니다. 지금 예산안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50조 원, 공약은 50조 원이지만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리지만은 그 과거 영상 보십시오. 이거 또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과거에 1차 추경 때 16조 9천억 원 정도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30조 원 해서 이제 50조 원, 이게 명분이 있겠죠. 이제 인수위 쪽 입장에서는. 그럼 30조 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30조 원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600만 원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죠. 예, 뭐 물론 그 30조 원에는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과거처럼 1차 추경 때들 보더라도 이제 특고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세버스라든지 공용버스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죠. 사각지대 지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30조 원이 다 뭐 방역지원금이나 이런 데 가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30조 원이 돼도요. 30조 원이 돼도 일단은 뭐 방역지원금 주는 거는 무리가 없다고 전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뭐 30조 원 예산안이 된다 그러면 방역지원금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뭐 방역지원금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600만 원이 될지 그거보다 이하가 될지 더 높을지는 뭐 예산안 짜르시는 분이 알겠지만 그래도 30조 원이 돼도 사실 방역지원금 나온 데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왜? 30조 원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30조 원도요 진짜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게 이 추경 안에 치고는 정말로 또 이것도 큰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 한번 보시라고요. 뭔가 이게 그려지죠 이제. 이렇게 이전까지는 약간 뿌였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약간 이렇게 뿌얀 상태였다가 대충 한 600만 원이 되면 한 19조 한 9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구나. 여기에서 뭐 특허 프리랜서 뭐 더해보고 그러면 요 정도 예산 30조 원이 돼도 가능성은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겠고. 자, 일단은 과연 예산안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추경 예산안이 얼마에 따라서 여러분 지원금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진짜 만약에 1차 추경 때처럼 한 16조 원 한다 그러면은 600만 원이 힘든 거죠 솔직히. 적어도 600만 원 가려고 그러면 19조 안 돼도 19조, 그러니까 20조는 필요한 거니까. 20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산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말 나온 김에 과거 소상공인 지원금 이거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소자공 카페,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페에 제가 리스트, 우리 지원금 리스트를 꼭 올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9월에요 3조 원 규모의 세희망 자금을 줬었고요. 21년도 1월에 버팀목 자금 4조 원이었습니다. 그게 21년도 3월에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6조 7천억 원이었고요. 희망회복 자금 21년도 8월에 들어갔었고 이게 4조 원이었어요. 1차 방역지원금이 3조 2천억 원이었고 2차 방역지원금이 10조였습니다. 보시면 아시죠?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한 지원금인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뭐야, 나 이거 못 받았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분명히 댓글에 그런 분 있을 거야. 아니, 이런 게 있었어요? 막 그런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우리 여정 패밀리가 늦게 되신 분들이겠죠. 그죠?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다 챙겨 들었으니까 다 받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매번 강조드리지만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왜? 이거 받은 사람이 이거 받았죠. 이거 받은 사람이 이거 받았죠. 이거 받은 사람이 이거 받았죠. 이거 받은 사람이 이거 받았어요. 네, 계속 DB가 재사용되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저만 보면 자꾸 DB 떠오르실 것 같아. 데이터베이스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네,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3차 방역지원금 어떻게 될까요? 최소 2차 방역지원금 받으시는 분은 받겠죠. 계속 이렇게 싸워왔으니까. 네. 물론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저는 그럴 거라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 지금 방역지원금,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방역지원금 탁 튀어나왔을 때 제가 우리 여정 팬들 기억나시죠? 와, 이거 2차 방역지원금 특히 12월도 마찬가지고 기간이 짧네요. 그랬잖아요. 신청 기간이 되게 짧네요. 지원금 치고. 왜냐면 이건 되게 길었거든요, 다. 왜 이렇게 짧아요? 이거는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이 너무 짧다. 한 달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끝이에요, 끝.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몇 번을 강조해드렸습니다. 공문 보면서. 그래서 다 지원하셨죠. 근데 안타깝게도 못하신 분들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못하신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반성 많이 했다 그랬죠. 그 당시에 제가 유튜브 홍보 안 하잖아요. 저는 뭐 구독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많은 분들이 제가 공문을 좀 분석해드리고 도움이 된다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고맙다고. 근데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그런 사태는 안 일어났을 텐데 라는 생각하면서 유튜브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건가? 저는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어서 안 했단 말이죠. 지금도 물론 안 하고 있지만은 아무튼 간에 지원금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번에도 3차 방역지원금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추경안은 누가 담당할까요? 이 규모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50조 원이 될지 30조 원이 될지 그 판단은 경제 1분과에서 합니다. 안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판단은 경제 1분과에서 한다. 우리는 정확한 정부 자료를 받아서 경제 1분과에 넘기는 일을 한다. 근데 경제 1분과는 중요하죠. 왜?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세청 이런 거시금융 조세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을 경제 1분과에서, 이건 뭐예요? 인수위 경제 1분과에서 하게 됩니다. 뭐 최상목 전 차관이 간사고요. 그 다음에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한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제가 뭐 방송에서는 제가 뭐 연합뉴스 TV, YTN부터 시작해서 방송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뭐 세평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워낙 거시적으로 거시미시 다 경제를 다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이 축출하신 분들이고요. 워낙 또 뛰어나신 분이고, 그래서 뭐 잘 하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이 너무 길어져 갖고 빨리 갈게요. 이번 달에 이제 추경안에 대해서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14일에 나오는 월간 재정 동향이 있습니다. 이게 2월 국세 수입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2월 국세 수입이 얼마큼 될까? 1월 국세 수입은 49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0조 원이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세수를 많이 거둔 거죠. 국세를 많이 거둔 겁니다.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 많이 거뒀어요. 세금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어요. 그죠? 국가 예산이. 근데 이런 세정 지원,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에 뜨는 일시적인 요인을 제거하면은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 2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경제 1분과에서도 이거를 아마 잘 보고 있을 거예요. 요번에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의 편성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2월 국세 수입이 어느 정도로 늘어날지, 제가 보기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늘어날지 이거 가지고 이제 예산안 편성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저한테는 중요한 얘기인데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꼭지죠. 이제는 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2년도 3월 여정 패밀리 후원 내역 공개. 참, 여정 패밀리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여기까지 뭐 중요한 얘기 다 끝났으니까 이제 여정 패밀리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자,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만 남아 계시죠? 자, 약속대로 저는 항상 공개하고 있죠. 후원 내역 공개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실 거예요. 뭐야,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개해? 뭐 금액이 중요합니까? 그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서 여기 2022년도에 우리 김땡옥님, 정땡옥님, 호흡포차, 김땡옥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렇게 가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5만원, 5만원, 2만원, 5만원, 2만원, 2만원 이렇게 저한테 영상 제작비 쓰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후원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다들 물어보세요. 후원 계좌 어딨나요? 근데 저는 제 입으로 참 말하기가 민망해서 말 못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알고 또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후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약속대로 10%는 여정 패밀리 이름으로, 제 이름이 아니라 여정 패밀리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는 월드비전, 월드비전 쪽으로 해외가 아니라 뭐 해외는 저도 뭐 해외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우리 국내 어린이들 위해서, 국내 어린이들, 저는 국내 어린이들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국내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10%를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총해서 1월 달부터 3월까지 총해서 이건 3개월치거든요. 3개월치 하니까 한 16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제가 더해서 이제 3만 원, 10% 원래는 16,000원인데 제가 더해서 이제 3만 원을 이번에 후원을 했습니다. 3월 21일 날 후원했는데요. 제가 이게 공개를 안 한 것 뿐입니다. 다 합니다, 여러분. 3월 21일 날 이미 후원을 했고요. 이쪽에다가 이미 후원을 했고, 생각해보니까, 맞아. 이거 후원했는데 공개를 안 했네.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에게. 그래서 오늘이 4월 9일인데, 오늘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이거는 저는 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받은 상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내에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도와주고 있다. 제가 도와드린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여정 패밀리 포에버. 우리 여정 패밀리 포에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정 패밀리님들 항상 응원해 드립니다. 오늘이 지금 4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 4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정 패밀리님들만 남아 계시죠? 네.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과 함께 이제 소통하는 채널 항상 함께 하겠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들 잘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면서도 생각이 드는 게 항상 여러분께 어떻게 도움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걸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좀 부탁드릴 게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좀 미담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좀 미담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제는 기분 좋은 일, 좋은 미담이 있으면 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리면서 그 다음에 또 상품도 뭔가 모종의 사연을 보내줬으니까 선택되신 분들에게 모종의 상품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UCC고요. PRUCC@naver.com으로 여러분의 미담을 보내주세요. 미담,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이런 거. 제가 이번에 뭐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열심히 장사해서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미담이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따뜻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뭐 제보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저에게 좀 들려주시면 뭐 사진도 보내주시면 좋고요. 공개될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같이 좀 공유하고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PRUCC 네이버.com으로 뭐 사진 보내주시면 좋고요. 영상도 좋고요. 상관없습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점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어서 여러분 만나 뵙고 또 같이 방송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럴 날이 꼭 오리라 확신을 합니다. 자,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더욱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여의도 한번 오시면 오십시오. 지금 여의도는 벚꽃 축제 하고 있어요. 여기 밖에 이렇게 보면은 막 사람들 막 벚꽃 구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서 저렇게 벚꽃 구경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을 만나고 있죠. 저는 더 기뻐요. 벚꽃 바로 앞에 나가면 벚꽃이지만 벚꽃을 보는 것보다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더 좋습니다. 더 좋고요. 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뭐 구독자 65,000명이죠.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빨리 구독자 하시라고 왜 안 모이는 거냐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기뻐요. 사실 65,000명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 함께,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게 목적이고 그게 저한테 의미가 있고 기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여러분 덕분에 다 모든 게 여러분 덕분이다. 우리 여정 패밀리 덕분이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오늘 토요일이고 주말 장사하실 거고 내일 또 장사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항상 우리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잘 됐습니다 라는 인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더욱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여러분께 가득하실 거라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3번 외치고 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해낼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믿어보세요.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